수원 화성에 나왔습니다. 수원은 조선 22대 임금인 정조가 만들었던 조선 최초의 신도시입니다. 왕권 강화와 개혁을 목표로 그러한 이념을 담은 이곳에 수원 화성을 건설하였습니다. 치밀한 계획하에 만들어진 계획도시입니다. 그러한 정조의 계획으로 수원은 한양과 견줄 수 있는 도시로 성장하였습니다. 수원 화성은 수원성 또는 화성이라고 부르는데요. 화성군이 예전에 수원군에 속해서입니다. 한양 도성과 마찬가지로 동서남북 4대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양권에서는 남문이 정문인데 수원은 예외적으로 북문인 장안문이 정문입니다. 그 이유가 정조가 한양에서 쭉 내려올 때 북문을 통해서 먼저 들어오기 때문에 북문이 정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남문보다 북문이 크기가 더 큽니다. 동서남북 4대문의 그 성곽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곳의 길이는 5.5km입니다. 수원 화성은 자연 재해와 일제시대 6.25를 거치면서 원형이 많이 파괴되었습니다. 그것을 그 이후에 복원을 하는데 이 수원성 화성이 설계 당시에 글과 그림으로 치밀하게 설계도를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복원을 했는데 유네스코가 그 원칙이 그 원형 그대로의 그 문화재를 인정을 하는데 수원은 예외적으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예외적으로 등재가 되었습니다. 오늘 그 날씨도 좋고 따뜻해서 많은 그 시민들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서 있는 앞쪽이 동문입니다. 우선 그 북문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성곽 위로 올라왔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쪽이 지금 성곽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와보시면 아까 그 동문에서 성곽을 따라서 이렇게 쭉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왔는데 수원이란 이름은 물 숫자와 언덕 원자로 되어 있습니다. 신라시대 때는 매월 즉 물이 흐르는 고리라고 불렀고요. 수성군을 거쳐서 조선시대 때 수원이라는 이름이 정착되었습니다. 수원 화성을 얘기할 때 빠질 수 없는 그 인물이 정조 임금인데 정조 대왕이라고 부르잖아요. 조선 전기에 세종대왕과 함께 많은 업적을 남기신 분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게 수원 화성인데 정조 아버지가 사도세자고 할아버지가 영조 그 임금이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죽음을 당한 이후에 슬픔을 잠겼잖아요. 그래서 효자인데 지금은 화성군 쪽에 있는데 그 묘가 있어요. 아버지 묘가. 예전에는 이렇게 수원으로 내려오려면 가장 빠른 길은 과천시를 거쳐서 오는 길인데 그쪽에 아버지 죽음에 적극 가담한 인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못 가고 희흥 대로를 따라서 안양을 지나서 만안교를 만들어서 이렇게 쭉 내려왔잖아요. 그러면서 저기 멀리 보이는 문이 북문의 그 장안문입니다. 이렇게 정조대왕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장안문이 지금 이제 메인문이 된 거고 가장 문이 큽니다. 예. 아버지 죽음 이후에 그 노론과 그 소론의 붕당 정치를 잘 이겨내고 많은 업적을 그 남기신 아주 훌륭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는 분입니다. 이렇듯 수원 화성은 아주 절대적인 수원의 곳입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갔던 대구 읍성 있잖아요. 그 읍성이 남아 있었다면 이렇게 성곽 형태로 남아 있을 건데 그 읍성이 만약에 있었다면 규모는 여기가 5.5km거든요. 약 절반 정도 되는 2.7km 정도 됩니다. 경기도청으로 왔습니다. 1300만 명의 경기도를 책임지는 곳입니다. 정조 사후 이후에 안동 김씨 등 세도가에 의해서 수원도 한동안 빛을 잃었는데 일제시대와 6.25를 거치면서 오늘날의 수원시는 경기도청이 있는 경기도 최대의 도시로 성장하였습니다. 한국의 수도권이 서울, 인천, 수원을 축으로 개발이 되었는데 수원시는 경기도의 다른 성남시, 고양시, 안양시, 부천시와 달리 그쪽은 서울의 위성도시적 측면이 강한데 이곳 수원시는 삼성전자와 그 관광상품이 있다 보니까 그 자립도시의 성격이 가깝습니다. 따라서 인구도 120만 명으로 경기도에서 가장 많습니다. 경기도의 수원시는 그 경기도에서는 경제 행정의 중심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권 측면에서 보면은 저희가 지금 봤던 수원 화성을 중심으로 했던 구도시에 예전에 있었던 그 예전부터 있었던 남문 상권이 있고요. 1905년에 경부선이 개통되면서 수원역 상권이 있고 90년대 이후에는 동쪽에 그 동수원 쪽에 인계동을 중심으로 한 상권이 있어요. 이렇게 세 개의 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청은 향후에
그 광교로 이전을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을 공사하고 있는데 예, 처음 보시는 분도 있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보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남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수원 화성의 남문인 팔달문 앞으로 왔습니다. 앞에 팔달문 시장이 보이는데요. 그 정조대왕이 전라도에서 무역업을 하던 윤선도의 후손들이 이렇게 오면서 상행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시장이 형성된 왕이 만든 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꽤 규모가 큰 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곳 그 남문 상권은 2000년대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중앙극장이 있었어요. 극장이 있으면서 로데오 거리가 형성되고 뒤에 먹자골목이 있으면서 그 꽤 유명한 상권이었었는데 2000년을 넘어가면서 그 수원역 쪽에 애경백화점과 CGV 등이 들어오면서 상권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그 수도권의 1호선을 보면은 종로, 영등포, 이곳 남문도 마찬가지로 과거에 극장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극장들은 간판이 이렇게 사람이 그림을 그리는 극장들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2000년 넘어오면서 공통적으로 예, 극장이 없어지면서 상권이 위축된 건 똑같은 현상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 중앙극장이 있을 때 제가 개인적으로는 1988년도에 저쪽에서 영웅 본색을 했어요. 영화. 그게 이제 1, 2, 3층으로 저기 되어 있었는데 제가 그 친동생하고 중학교 때 동생은 초등학생이었죠. 3층에 쪼그려 앉아서 영화를 봤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제 친동생 나이가 지금 40대 중반인데 가끔 만나면 아직도 여기 이 얘기하고 있어요. 예. 이거 사실입니다. 예. 그만큼 이 상권 자체가 돌아다니다 보면 각자 그 인생들이 있잖아요. 이것도 잊지 못할 추억이 있는 곳입니다. 수원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수원역 앞으로 왔습니다. 1905년 경부선의 개통과 함께 연결된 역입니다. 1974년도에는 1호선이 연결되면서 20년 넘게 1호선에 종착역이기도 했습니다. 2013년도에 분당선이 연결되면서 더블 역세권으로 하루에 승하차 인원은 11만 명입니다. 경기도에서 1위입니다. 2001년도에 애경백화점이 들어오면서 상권이 형성되었고요. 2014년도에는 수원역 뒤에 롯데백화점, 롯데몰이 들어왔습니다. 향후의 계획은 요 오른쪽 뒤쪽으로 보면 KCC몰이 그 한국형 이케아 형태로 들어옵니다. 그게 올해 말에 이제 완공이 되고 또 수인선이 과거에 인천까지 연결되는 그 노선이 있었는데 그것이 다시 연결이 되고 또 그 KTX 수원역 발로 또 출발이 되고 가장 큰 거는 GTX C노선이 들어설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수원역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교통의 요충지고요. 교통이 또 확장되는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원역에서 저 위로 올라가면 화서역이 있는데 그쪽에 신세계 스타필드가 들어설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원역에서 왼쪽 그 보면 이제 서수원 쪽인데 그쪽도 개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앞에 있는 길이 이제 매산로길인데 이 길로 쭉 가서 아까 저희가 왔던 남문 삼거리가 있어요. 그쪽에서 왼쪽으로 가면 이제 수원 화성 쪽에 구도심으로 가고 또 쭉 연결이 되면 동수원을 지나서 신가를 지나서 예전 용인 그 구도심으로 가는 오래된 길입니다. 예전으로 돌아가면 광교 신도시가 있기 전부터 있던 길이고 그때는 그 원천 유원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신갈이나 용인 구도시에 계신 분들이 수원역을 이용하기 위해서 시외버스로 이제 많이 오면서 상권을 많이 이용했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남문 상권이 그 극장이 있으면서 활발한 상권이었었는데 2001년도에 CGV 생기고 애경백화점이 들어오면서 상권이 많이 좀 넘어오면서 남문 상권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수원역 상권은 제가 서 있는 그 방향에서 부채꼴 형태로 앞으로 쫙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이 길 오른쪽은 재래시장 상권으로 되어 있고 이 왼쪽이 메인으로 로데오 거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너편으로 가보겠습니다. 수원역 맞은편으로 왔습니다. 수원역을 보시면 영등포역과 마찬가지로 1905년에 경부선과 개통과 함께 생긴 역인데 영등포도 지난번에 여러분 보셨다시피 타임스퀘어가 있으면서 현대식으로 바뀌었는데 맞은편의 그 상권은 오래된 구도심이잖아요. 수원역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왼쪽이 지금 로데오 메인 거리인데 젊은 사람들이 많이 여기 쭉 들어가고 또 이쪽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할 거냐면은 반원을 그려서 이쪽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메인 상권에서 반대편으로 나오겠습니다. 이쪽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어렸을 때 목동에 살았어요. 그래서 그 용인 구도심에 할머니가 살고 계셨는데
거기를 가려면은 목동에서 영등포역을 왔다가 이게 수원역 1호선으로 내리고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수원역이 어렸을 때부터 다녔던 상당히 익숙한 동네예요. 예. 근데 이쪽으로 쭉 들어가는데 여기가 어떻게 보면 처음 오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좀 낯설고 좀 올드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예. 오래된 상권이다 보니까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보면은 로데오 상권에 비해서 여기 지금 사람들이 없고 조용한데 이 수원역 상권이 더 확장을 하기 위해서는 메인에서 이 왼쪽 거리에 업종들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여기 제약이 있는 게 뭐냐면 가보시죠. 예. 전쟁 이후에 이제 경부선 개통과 함께 집창촌들이 들어섭니다. 역을 중심으로 1호선 라인에 그게 이제 청량리, 뭐 용산, 뭐 수원, 영등포 이렇게 들어서는데 현재 남아 있는 것은 영등포 일부 남아 있고 여기 수원역도 남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권의 확장에 어려움이 있는데 2006년경에 요 뒤에 보면은 그 수원 시외버스 터미널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동수원 쪽으로 이전하면서 분양을 했어요. 대형 쇼핑몰을. 팅스라는 걸 분양했는데 당시에 그 이효리가 광고 모델로 나오면서 시공사가 한화건설이었고요. 시행사는 한화건설이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분양을 했는데 어쨌든 해가지고 이제 그 준공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분양이 잘 안 돼가지고 부도가 났는데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딱 버티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일단 그쪽으로 일단 가보겠습니다. 예. 쭉 올라왔습니다. 이 건물이 이제 팅스인데 2006년도에 착공을 해서 이제 미분양이 된 상태에서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벌써 15년 전 얘기인데 지하 5층에 지상 9층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분양했을 때는 이제 수원역 앞에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했는데 보시다시피 아래 이제 빨간 집들이 집창촌이에요. 저기에 있는 상태에서 그 시행과 분양을 했다는 자체가 좀 이해가 가지 않는데 어쨌든 간에 결과는 이렇고 현재 이걸 개발시키려면은 어떤 법에 의해서 개발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재개발인데 여기가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도시환경정비법에 의해서 개발합니다. 도시환경정비법은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하는 건데 그 법에 의해서 개발을 시키려면 여기에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구역 지정을 해야 돼요. 구역 지정을 한 다음에 이제 추진연 이후에 조합 설립해서 이제 사업 진행해서 쭉쭉쭉 나가는데 여기에 이제 지주들이 그거를 동의를 잘 안 하겠죠. 그리고 이제 기존에 있던 여기 이제 임차인들이 보상 문제도 있고 하여튼 복잡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개발이 되려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일단 구역 지정 자체가 안 됐고 그거가 된다고 해도 오래 걸려요. 네. 근데 아무튼 수원역은 더 확장하기 위해서 이 일대가 해결해야 되고 또 하나 또 걸림돌이 뭐냐면 뭐 걸림돌까지는 아니지만 저쪽 가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팅스에서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수원역 일대가 팔달구, 내산동, 고등동 일대인데 고등동 거리하고 간매산 거리가 쭉 연결돼서 저희가 아까 로데오 거리 끝에서 이제 다시 들어갈 건데 반원형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은 여기 중국인 가게들이 많잖아요. 중국 글씨들이 많이 있는데 쫙 있어요. 이게 한 10년 전부터 들어서 가지고 한 100개가 넘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핏 딱 보면요. 여기가 한국인지 몰라요. 그냥 중국인지 알아요. 분위기가. 그리고 중간중간에 그 한국인 가게 간판들이 있는데 그게 오히려 더 어색합니다. 지금 특이한 아주 상황이 된 건데 이 수원역 일대에 근로자들이 이제 외국인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하나씩 들어오면서 이렇게 상권이 형성이 됐습니다. 여기에 된 게 나쁘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얼핏 저녁에 딱 가다 보면은 무섭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기 오면은 하여튼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역 상권이 더 확장하기 위해서는 도시개발 정비 사업에 의해서 저 집장촌이 해결이 되고 이런 이미지를 어떻게 개선을 시키냐에 따라서 수원역이 더 확장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가보겠습니다. 로데오 메인 앞으로 왔습니다. 반원형을 그려서 쭉 왔는데요. 이쪽으로 쭉 들어가면 로데오 메인에서 수원역으로 갑니다. 반대편으로 왔어요. 여기 이제 차가 못 들어가게 이렇게 차단기를 설치했는데 저 반대편을 보면은 이제 연령층이 좀 높고 이따 들어가 보시죠. 이 수원역 로데오 상권은 영등포역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오래된 상권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비교를 쉽게 하면은 안양하고 범계역하고 비교하시면 돼요. 안양역이 10대 초반에서 20대 그 초반에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범계역이 20, 30대가 많은데 여기 그 수원역은 안양역이라고 보시면 되고 건너편 동수원 쪽에 인계동 있죠. 거기를 범계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연령층은 그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수원역 일대가 교통의 요지다 보니까 이 수원 인근에 대학교가 10개가 넘게 있어요. 그 대학교의 학생들이 이쪽으로 이제 통근을 하다 보니까 셔틀버스들이 수원역에서 정차를 합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 수요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또 많은 요인도 있고. 업종들을 보면은 여느 사건과 마찬가지로 음식점하고 술집 위주로 되어 있는데 이 수원역이 과거에는 유흥업종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인계동으로 이제 넘어가면서 인계동이 유흥상권으로도 화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종들이 현재는 좀 제한적으로 되어 있고 젊은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더 그런 요인도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지금 일요일 저녁 10시가 좀 넘었는데 업종들이 지금 이 시간에는 이제 호프집이나 그런 술 먹는 가게들이 이제 장사들이 잘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도 브랜드 성향이 강해서 되는 데만 돼요. 그러니까 지금 20대 초반에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업종이 있잖아요. 그 업종만 몰려 있습니다. 저기 내려가면은 또 있어요. 근데 거기 줄 서서 먹고 있습니다. 예. 호프집을 줄 서서 기다려요.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아무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산로길에서 들어오는 길이고요. 이거 사거리입니다. 이 지점이 로데오 거리의 중간 지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대편으로 들어와다 보니까 월세가 초입보다보다는 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음식점하고 술집 위주로 되어 있고 가면 갈수록 이제 판매 매장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이곳 수원역 상권은 상권이 좋잖아요. 오래된 상권이고. 근데 여기가 그 건물 시세로 말씀드리면 8천만 원에서 한 1억 초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평당. 그렇게 되어 있고 건물도 잘 안 나와요. 그리고 임대 시세는 비교로 쉽게 말씀드리면 서울의 방이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방이동하고 월세하고 권리금 시세가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센 상권이에요. 만만치 않습니다. 예. 그 이유가 오래전부터 있던 상권이고 또 여기 건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어쨌든 간에 지금 수원역 일대가 개발 호재가 많잖아요. 뭐 정비 사업도 이제 뭐 시간이 지나면 될 거고 보면 땅값이 오를 여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건물 같은 거 매물로 잘 안 나옵니다. 나오더라도 가격도 비싸고. 그리고 그 건물주분들이 또 직접 그 가게를 지금 운영하시는 분들도 과거에는 꽤 있었어요. 현재는 제가 확인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수원역이 매물로 구하기도 쉽지 않은 상권이에요. 예. 이제 아까 여기 제가 말씀드렸는데 줄 서서 먹더라고요. 예. 아무튼 간에 지금 요즘에는 트렌드가 상권별로 젊은 상권들은 그 주류업종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에 민감하다. 그래서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 호프집 같은 경우에는 정말 브랜드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그 진입해서 쭉 가서 이제 팔고 나오는 거 그런 거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만으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 갈수록 이제 판매 매장 위주로 쭉 바뀌면서 월세가 반대로 이제 더 비싸지겠죠. 네. 로데오 거리 초입으로 왔습니다. 이 초입이 판매 매장 위주로 되어 있잖아요. 당연한 게 이제 월세가 인상되다 보니까 일반 그 외식 업종들은 있을 수 없고 전국적으로 우리가 갔던 상권이 다 똑같죠. 그렇게 판매 매장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원이 이 앞에 버스 정류장이 있는데 경기도에서 그 승하차 인원이 버스는 가장 많고 그 이동량도 많습니다. 수원이 타이틀이 많아요. 경기도에서 인구가 가장 많고 수원역에 그 승하차 인원 가장 많고 버스도 가장 많고 그렇게 많습니다. 정조대왕이 수원을 신도시를 만든 이후에 오늘날까지 수원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상권 측면에서 봤을 때는 남문 상권이 있고 이곳 수원역 상권이 있고 동수원 상권에 3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구수 대비 그렇게 큰 상권은 많지 않습니다. 향후에 개발 호재를 아까 말씀드렸던 수인선이나 수원역 KTX 출발 그리고 GTX 신호선 등 여러 가지 개발 호재도 있기 때문에 수원은 어쨌든 간에 지리적 교통의 요충지이기 때문에 상권 측면에서도 발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갔던 그 집장촌을 비롯한 주변 환경을 어떻게 이제 정비 사업을 하느냐와 그리고 뒤쪽에 있는 그 부정적인 이미지
그것이 이제 해결이 되면서 상권이 확장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갔었던 대구 동성로 사건 있죠? 이 수원역과 비교해 보세요. 굉장히 큰 사건이죠. 예. 그러니까 여기도 그렇게 되려면은 그런 것들이 해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수원역 상권을 봤고요. 다음 편에는 인계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